오늘은 오랜만에 안장덕에 내렸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섬이 자사리도입니다. 처음 목적지는 자사리도로 정해서 들어왔지만은 오는 도중에 선장님이 이 자리에 있는 손님이 오늘 철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내렸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보다도 또 더 괴로운 것이 모기이기도 합니다. 자사리도는 우리나라 갯바위 낚시터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모기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기한테 뜯기면서 낚시를 하느니 이곳은 또 모기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내려서 지금부터 낚시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어종은 부시리와 참돔 두 가지를 정하고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조사인 종훈 씨는 채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배우고자 하는 모습이 진지해 보입니다. 먼저 온 조사가 철수 준비를 합니다. 밑밥은 완전히 녹은 맹크리를 사용하고 몇 주걱 밑밥을 뿌린 후 첫 캐스팅에 입질을 받았습니다. 왔어. 뭐야 이거? 참돔이다. 참돔 같기도 하고. 참돔이네 그래. 사랑기. 첫 고기가 참돔이 우르르 가져옵니다. 이 가져가실랍니까? 예. 가져가십시오. 예. 그 맹크릴로 쳐야죠. 예, 참돔이나 부시리 칠 때는 꼭 맹크릴로 쳐야 됩니다. 파고다를 섞을 때는 내가 멀리 칠 때 조리가 흘러가고 할 때 내가 먼 곳을 내가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 파우더를 섞어서 내가 멀리 던지기 위해서 파우더를 섞는 거고요. 그냥 맨크릴로 해서 사용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요런 데는 지금 물이 많이 안 가니까. 예. 안 가니까 하는 거. 지금 똥돌 전달 뭐 달았습니다. 입이 달았습니다. 입이. 예. 제가 방송에 이거 동영상도 많이 보고 따라 해보고 해도 이게야 갱해돔 두곡이네. 아주 초보가 돼가지고 낚시 시작한 지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배운다고 따라와가지고. 낚시 40년을 해도 안 늘리. 벌써 오전 낚시 철수배가 모습을 보입니다. 글자로 된다고. 이거는 좋은데. 타이어 때문에 타이어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네. 예, 그럴 겁니다. 예, 저 좀 들어드리라. 오전에 낚시한 분이 철수를 하고 본격적인 낚시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채비는 대물 채비를 꾸렸습니다. 낚싯대는 2호대입니다. 2호 낚싯대에 원줄 5호, 목줄 5호, 그리고 찌는 투제로찌, 기울지 투제로찌에 전청 수증기를 달고, 그리고 뽕돌은 입이 뽕돌 하나를 물려서 낚시를 합니다. 제가 오늘 참돔을 대상으로 해서는 지금철에는 이런 채비가 어떻게 보면은 과합니다. 하지만은 여름철에는 또 부시리가, 대부시리가 선장님 이야기로는 빵빵 터지는 그런 또 놈들이 이곳에서 입질을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대부실이라도 한 마리 물면은 막 당겨내고 싶은 또 그런 욕심이 있을 생깁니다.
그래서 채비를 좀 튼튼하게 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안장덕은 제가 또 즐겨 찾는 곳은 건너편입니다. 건너편 미끄럼 바위 쪽에 떨어진 여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안통을 노리면은 참돔과 부시리가 잘 낚이지만은 지금은 바람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낚시를 하는 거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뒤편으로 내려서 낚시를 하는데요. 이것은 계단바위라는 곳입니다. 계단바위에 내려서 참돔과 부시리를 겨냥을 하고 낚시를 합니다. 밑밥은 오늘 파우더는 섞지를 안 했습니다. 파우더를 섞지 않고 맨크릴로서 밑밥을 뿌려서 유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장덕은 한 달 보름 정도 있으면은 이것도 하선이 금지가 됩니다. 안장덕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10월부터 다음 해 3월 달까지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1년 중에 한 몇 개월은, 그러니까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에는 이곳에 하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특히 모기가 없고 여름철에 참돔 포인트로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은 항상 낚시인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갯바위이기도 한데, 오늘은 어떻게 운이 좋은지 제가 타고 온 배의 손님이 이 자리에 내리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자리를 다시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행운을 안았는데요. 하나 슬 걱정이 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낚시를 했었던 분의 아이스박스를 이렇게 열어보니 돌돔, 벤치급의 돌돔 한 마리와 정갱이가 몇 마리 들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저께 낚시를 하셨던 분은 여기서 한 30마리 가량의 참돔을 낚아갔답니다. 갔는데 물때라는 것은 또 하루 물때가 틀리고 바다라는 것은 이래 수시로 또 변하니까 오늘은 입질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에서 문종훈 씨와 같이 왔는데요.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로 제가 이렇게 같이 온 이유는 낚시를 얼마 배우지 않는 분들은 항상 그 부시리를 먼저 입질을 받아보고 당겨 내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낚시를 할 때 대물이 물었을 때, 갑자기 대물이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대물이 물었을 때 어떠한 대치를 해야 되는지 몸소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부시리 낚시가 최고죠. 그래서 오늘은 적든 크든 간에 문종훈 씨가 부시리를 한 마리 걸어서 이런 것이 낚시에서도 이런 손맛을, 이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있구나 하고 터지던 그런 경험을 한번 해주고 싶어서 오늘 같이 출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밑밥을 뿌리고 하다 보면은 부시리가 있으면은 퍽퍽 물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입질이 없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터져버렸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예보가 없었는데 내려서 한 1시간 정도 낚시를 하고 나니 바람이 지금 많이 붑니다. 부시리는 제가 볼 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시리가 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좌측변 돌았습니다. 저쪽에 보면은 멸치 배들이 몇 척이 떠서 멸치 작업을 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저 경험으로는 이렇게 멸치가 바다에 많을 때는 부시리들이 멸치를 쫓아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측편에서 멸치 배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시리들도 절로 이동을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시리가 일로 온다 하더라도 멸치가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곳에서는 크릴 밑에서는 부시리들은 또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크릴보다 더 맛있는
그런 싱싱한 멸치들이 바다에 지천에 깔려가 있는데 이 크리를 신경을 쓰지도 않는 뭐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부시리는 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참돔도 낱말입니다. 참돔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가 낚이면은 여러 마리가 이렇게 달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는데 오늘은 참돔도 한 마리가 이렇게 낚이고 난 뒤에는 막 소식도 뜸합니다. 지금은 뽕돌을 하나를 더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무겁게 해서 지금은 참돔이 그렇게 바닥 근처에서는 막 입질을 안 받는 처리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상황이 이렇게 바람이 불고 하니까 조금 더 깊이 바닥 근처로 내 채비를 내려보기 위해서 봉돌을 지금 산비 봉돌 하나를 더 물렸습니다. 상황에 따라 봉돌을 가감해 봅니다. 좀 더 깊은 곳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안 될 때는 수심층을 한 자리만 이렇게 고집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양하게 표층에서부터 또 바닥층까지 이렇게 내 채비를 내려준다는 생각을 갖고 봉돌에 가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조사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미끌림입니다. 잠시 종훈 씨에게 낚시의 기본을 가르쳐줍니다. 던지봐라. 자, 일단 던졌으면은 네. 최고 중요한 게 이 원줄을 느슨하게 되어 있지. 이거를 쭉 감아봐. 쭉 감아. 일자형으로 만들어봐. 지금은 바람 U자형으로 휘어졌잖아. 일자형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배를 제끼가 원줄을 풀어봐. 이 앞에서 이렇게 들고 풀어봐. 그렇지. 그냥 이들 때는 그러니까 앞에서 우르륵 이렇게 풀어가지고 일자형으로 만들어 놔야 돼. 이 일자형으로 만들어 놔야 내 채비가 가벼워도 작은 봉돌을 달아도 잘 내려간다고. 그런데 이래 U자형으로 쭉 바람의 영향에 휘어져가 있잖아. 그럼 잘 안 내려가. 이게. 그래서 항상 던지고 난 뒤에는 이게 모든 낚시의 기본이야. 미끼, 봉돌, 찌가 일직선으로 쫙 만들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원줄도 일직선으로 쫙 만들어 놓고 그러고 앞에다가 이렇게 원줄을 풀어 놓으면은 앞에는 꾸부정하게 이렇게 돼 있어도 원줄 나가는 게 틀리잖아. 잘 들어가잖아. 그래 여기 최고 기본이야. 어느 정도 내려갔다 싶으면은 배를 닫고 원줄을 살 감아봐. 좀 팽팽하게 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쓱 당기면서 팽팽한 상태로. 이거는 면사 매듭이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놔두면 무조건 미끌림이 나중에 생겨.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감을 이렇게 잡으면서 어느 정도 내려갔겠다 싶으면은 원줄을 어느 정도 팽팽하게 딱 만들어 두야 그때부터는 천천히 내 채비가 내려가고 아니면은 거기서 스톱이 되어 있든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입질이 없으면은 조류가 흘러가잖아. 흘러간다 하면은 한 번 더 배를 제껴가서 조금 이렇게 우르르 풀어져가 요 정도 더 내려주는 거야. 내가 방금 풀은 만큼 더 밑으로 내려준다는 생각을 갖고 낚시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 지금은 조류가 별로 안 가서 그렇지. 조류가 갈 때는 이 가벼운 채비로 사잖아. 내가 아까 원줄을 가도 일자형으로 쭉 만들어라 했잖아. 계속해서 조류가 흘러가는 데서 그 상태로 두면 어떻게 되겠노?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채비가 다 떠서 안 내려간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조류가 앞으로 받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해도 되지만은 조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는 어느 정도 긴장감 있게 싹 한번 당겨주고는 바로 원줄을 우르륵 풀어주고 해야 돼. 그래야 내려간다고. 계속 견제한다고 잡았다가 놨다 하면 조류는 흘러가는데 채비는 100% 떠버려요, 이렇게. 아닌가? 이번엔 고기 맞다. 참돔이다.
낚시를 가르쳐주는 도중 종훈 씨가 뜻밖의 입질을 받아내는 행운을 당했습니다. 야, 잘한다. 자, 뜰지 한번 떠봐. 야. 뜰채를 뒤에서 밀어요. 뒤에서. 그렇지. 앞에서 무거운 거로 당기려면 힘들잖아. 배를 풀어. 배를 풀어. 배를 풀고 뒤에서 밀어 넣어. 그렇지. 축하한다. 선생님 바늘 빼는 것좀 알려주세요. 방금 그냥 빼면 되지. 빼봐. 안 빼지나? 계속 삼켜가지고요. 물을 삼켜는 바퀴 걸릴 거만. 이 잡아가지고 예. 이 갈고리 모양으로 돼 있잖아. 예. 안에 밀면서 위로 들면서 해야지. 이렇게 위로 들면서 세게 빼야 위로 들면서 이렇게 제껴야 돼. 방생 하나. 네. 야, 그래. 더 커서 와야지. 야, 이 3개월 낚시한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어?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 큰 고기를 해고 나중에 먹을 것만 가져가라. 어린 고기는 방생을 하는 멋진 모습입니다. 바람과 노을파도는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구나, 그 잡을 때 봉돌을 잡으려면 안 돼. 바람 불 때는 더 풀어봐. 손쉽게 잡는 법 풀어봐. 조금 풀어가지고 찌가 네 눈앞에 올 수 있도록 찌 밑을 잡아봐. 그 순간에 앞으로 내려오고, 그래, 쭉 밑을 던진다 생각하고 후루룩 이렇게 바로 내려야 돼. 이렇게 봐라. 잡고는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은 바늘이 바로 손에 이렇게 잡힐 수 있도록. 바람이 불 때 손쉽게 채비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낚시를 조금 하다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지금 들물과 함께 이렇게 너울이 받치다 보니 조금 위험한 그런 기분도 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던지면 푹푹 물어주는 것 같으면 고기 낚는 재미로 한다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낚싯대를 접고 막 갯바위에 앉아서 낚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 부분만 낚시를 하고. 낚시 더 할래? 네? 더 할래? 접을까요? 아니, 하고 싶으면 해. 나는 낚싯대 접으란다. 낚싯대를 접고 종훈 씨와 갯바위에 앉았습니다. 반유동 낚시는 해봤나? 조금 해봤어요. 조금 해봤어. 네. 반유동 낚시를 할 때 내려오는 것은 뭐로 내려오노? 내 제비를 내릴 때. 수중지. 수중지를 수중지나 아니고 수중지로서 내 채비를 내려오는 거거든. 그런데 전청 낚시, 지금 하는 낚시는 면사 매듭이 없는 낚시잖아. 네. 면사 매듭이 없는 낚시는 전유동이나 전청 낚시나 아마 비슷한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하는 거지만은, 두 개 다 공통적으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봉돌이다. 봉돌. 납으로 된 조그마한 봉돌이잖아. 좁쌀같이 생겼다 해서 좁쌀 봉돌이라 그래.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달아주느냐에 따라서 조가가 결정이 난다. 반유동 같은 경우에는 수중지를 달아서, 예를 들어서 사무지 같으면 사무 수중지를 달아서 쫙 이렇게 내리고, 목줄에는 봉돌을 달지 않더라도 수중지가 먼저 이렇게 내려가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채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펴지든지
조류가 가지 않을 때는. 네. 아니면은 조류가 갈 때는 이렇게 뻗어주든지 이렇게 하잖아. 하지만은 이 면사 매듭이 없이 하는 이런 전청 낚시나 전유동 낚시 같은 경우에는 채비를 내리는 것은 수중지가 아니야. 뭐 봉돌로서 내 채비를 내린다는 생각을 갖고 낚시를 해야 되거든. 수중지보다는 봉돌이 무거워야 돼. 언제 가볍게 쓰고 언제 무겁게 쓰면 되나요? 봉돌을 가볍게 쓰고 무겁게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조류. 조류가 빠르느냐 늦느냐 이것을 감안을 해서 빠를 때는 무겁게 달아줘야 되고 느릴 때는 조그만한 봉돌을 달아도 되고 그리고 또 지금과 같이 바람이 불 때 있잖아. 네. 바람이 불면은 늘 파도에 원줄이 날리면서 원줄이 날리잖아.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무겁게. 무겁게 달아야 네. 되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원줄을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또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2호 원줄을 사용하느냐, 2.5호 원줄을 사용하느냐, 3호 원줄을 사용하느냐. 나는 지금 5호 원줄을 묶었잖아. 네. 2호 원줄을 봉돌이 당기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5호 원줄이 봉돌이 당기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봉돌을 가감을 시켜줘야 돼. 그리고 내가 발 앞에서 낚시를 하느냐 멀리 던지느냐에 따라서 원줄의 길이가 틀리잖아. 그 원줄이 바람과 조류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수입선까지 끌고 내려가게 만드는 것은 봉돌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봉돌은 조류의 속도, 그리고 바람, 던지는 거리, 그리고 원줄의 굵기.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그 봉돌의 위치는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달아주는 것은 바늘 위에서 한 50에서 한 6, 70 사이에 적당하게 한 요 정도로 이렇게 5, 60 정도로 이렇게 달아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입질이 왕성할 때라든지 네. 또 속도가 빠른 부실이라든지 참동 같은 것을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미끼를 폭넓게 움직여준다는 생각을 갖고 봉돌을 조금 위쪽에다가 달아주는 것이 좋고 조금 입질이 약다, 수온이 조금 오늘 내려갔다, 바늘 가까이에 한 20cm 정도 네. 이렇게 조금 가까이에 달아주는 그런 방법으로 낚시를 하는 것이 좋아. 알겠습니다.